안녕하세요, 박민수 박사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나날이 우리 채널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면역력이 약해질 때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것 같다, 너무 많은 어떤 감염에 걸리고 몸이 너무 부쩍 약해진 것 같다, 이렇게 호소하시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진찰하면서 과연 이제 그분들의 이제 면역력이 떨어진 것을 이제 다양한 검사, 혈액 검사라든지 뭐 소변의 유기산 검사, 장내 세균 수배 검사, 그런 검사를 통해서 파악하게 되고, 그랬을 때 그분들이 나타나는 이제 공통적인 이제 증상들을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그런 증상들이 피부에 나타난다는 거죠. 자, 면역력은 외부와 우리 신체 내부와의 접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외부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산소를 호흡한다든지 다양한 어떤 신체 활동을 하면서 폐라든지 소화기, 피부의 공간에서 접점이 생기죠. 그럼 외부에서 우리 유익한 것은 받아들이고 외부를 통해서 우리 몸을 침범하려고 하는 유해물질, 세균, 바이러스들을 막아내는 그 접점이 되는 공간 내에 우리 면역세포들이 있으면서 그것을 지켜내는 힘이 바로 면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장이나 호흡기 같은 경우는 다양한 증상으로 이제 공격받았을 때 증상이 나타내죠. 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유해물질을 잘 걸러내지만 그런 게 잘 안 됐을 때는 설사, 복통, 뭐 변비 같은 증상들이 이렇게 하고요. 호흡기 같은 경우는 가래라든지 기침, 그 다음 기관지 감염, 콧물, 그런 증상들을 통해서 자신이 면역력을 발휘해서 외부에 적들과 싸우고 있다, 그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자, 가장 민감한 또 부위 중에 하나가 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는 접점이죠. 그래서 피부가 바깥에 있는 외부의 적들과 싸울 때 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내부에서 이런 면역력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면역력이 외부의 적들과 싸우고 있을 때 그 증상이 밖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피부를 신체 내부가 밖으로 드러난 장기,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내적인 건강의 발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피부를 보면 그 사람의 내부 건강 상태, 특히 면역력 상태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이제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만성염증으로 인한 우리 몸 안의 염증 상태가 어떤지, 그런 어떤 염증이라든지 외부의 어떤 적들과 싸우면서 우리 면역력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면역세포들이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활용을 하고 소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을 복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다 피부로 드러난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고, 자, 만약 이런 피부 증상들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이고 만성적, 장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면역력의 저하에 대해서 한 번은 이제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피부 증상들이 모두 면역력의 저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피부 증상이 많이 나타날수록 최근에 나타나고 그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거나 아니면 없어지지 않고 장기간 지속될 때는 내 몸 안에서 면역력을 지키고 있는 시스템의 항상성이 파괴된 것은 아닌지, 불균형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은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피부의 발진, 뽀록지, 종귀와 같은 부분이 있죠. 자, 우리 몸속의 어떤 염증, 특히 자기 면역세포가 외부의 적들과 싸운다든지 아니면 자기 면역세포가 자기의 어떤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자가염증 상태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피부의 발진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피부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어떤 감염 상태, 아니면 혈관에 특히 이제 알레르기 상태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발진으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자기 몸을 공격하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때 피부의 발진으로 많이 나타나죠. 급성염증은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는 자, 피부가 빨갛게 되고 그 발진이죠. 그다음에 붓고 통증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내부의 급성 염증 상태, 몸 안에 면역세포를 공격하는 염증 상태가 있을 때는 알 수가 없죠. 그런 부분들이 피부를 통해서 상처 없이 밖으로 드러나는 피부의 발진, 두드러기, 그런 부분들일 수가 있고요.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피부에 있는 면역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피부에 있는 균들이 우리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죠. 뽀록지나 종기 같은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뻣뻣한 손가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 몸에서 반응하는 것들 보면 빨갛게 되죠. 그 다음에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붓게 되죠. 자,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특히 손가락이 굉장히 뻣뻣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류마티스 검사까지 받았는데 류마티스는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혈액 검사에서 특별히 콩팥의 기능이나 심장의 기능에 이상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밤사이에 혈액의 흐름 자체가 정체가 되면서 아침에 이게 뻣뻣하게 붓게 되고, 자, 이런 걸 대부분 이제 턱발성 부종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종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건데, 혈액 내 염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자, 면역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것들은 만성 염증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이것 자체는 우리 면역세포의 소진, 피로를 불러와서 결국엔 면역력에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을 없애는 디톡스라든지 만성 염증을 잘 제거하는 생활요법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 재생이 굉장히 지연이 됩니다. 상처가 하나 났는데 이전에 비해서 낫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 옛날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자그마하게 상처가 난 부분들이 다 없어지고 신경을 안 쓰는데, 며칠이 지났는데도 이 상처가 서서히 낫고 있거나 아직까지도 회복이 완전히 안 되었다면 우리 몸의 면역력은 우리 몸에 생긴 여러 가지 염증 상처의 상처를 복구하고 재생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기능이 떨어지면서 상처 재생이 굉장히 더딘 그런 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쩍 가려우면서 건조한 피부 역시 면역력에 저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 염증이 있고 이 면역세포 자체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염증 자체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죠. 염증의 확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 내부가 소리 없이 계속해서 불타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을 살펴보면 피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피부가 굉장히 가렵고 예전에 비해서 얇아질 것 같은 느낌, 굉장히 건조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욱더 심각해지면 습진, 그리고 이게 병적으로 자기 세포가 자기를 공격하는 어떤 자가 면역이 피부로 극대화된 것이 바로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피부가 부쩍 가렵고 건조하다면 면역력의 저하를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발가락과 발톱의 무좀이 심해지고 낫지 않는다. 부쩍 최근에 들어서 발가락과 발톱의 무좀이 심해졌다고 한다면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서 우리 발톱에 있는 진균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는 거죠. 이 진균, 특히 이제 발가락의 조각백선, 발가락 사이의 백선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기회 감염이거든요.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 부분이 더욱더 악화되고, 그 다음에 숨어 있다가 또 다시 재발되기도 한다는 거죠. 따라서 떨어진 면역력을 나타내는데 가장 잘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발가락과 발톱의 무좀, 백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점점 심해지거나 잘 낫지 않는다면 면역력의 저하를 의심해 보여야 되고요. 자, 그리고 탈모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탈모, 점점 이제 탈모가 심해지는 것 같아. 자, 그런 것 자체는 우리 몸의 면역이 떨어지고 염증이 심해지면서 만성염증 상태가 되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그래서 외부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에 있는 혈관들을 잘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탈모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원형 탈모, 대표적으로 부분적인 어떤 탈모들이 계속 있다는 것은 면역세포가 전형적으로 오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가 면역 상태, 자기의 모낭세포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면역세포들이 공격하는 것이 바로 원형 탈모고, 스트레스라든지 나쁜 생활 습관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가 면역 상태는 면역력이 강한 상태에서 일어난 거지만 우리의 면역력의 총량은 한계가 있거든요. 따라서 자가 면역으로 인해서 면역세포가 계속 소진되게 되면 나이가 들고 들수록 점점 더 면역력은 떨어지고 결핍되고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행 면역과 부족한 면역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혀의 백태와 갈라짐, 입술 주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입술이 자꾸 이렇게 갈라지고 있다. 입술이 갑자기 최근에 들어서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갈라지고 어떤 경우는 피가 나기도 하죠. 그 혀를 들여다보면 백태가 끼어 있고 백태의 색깔이 점점 진해지든지 혀 자체도 보면 갈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혀가 갈라지는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의 결핍이라든지 아니면 자가 면역으로 인해서 이 혀의 면역 반응 자체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혀에 백태가 끼어 있거나 입술이 이렇게 말라 있다는 것은 전형적으로 이제 우리 몸에 염증이 심해지고 있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 특히 혀의 백태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를 해독하는 능력 자체가 제대로 다 되어 있지 않으면서 혈관의 염증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간이라든지 콩팥 등 여러 가지 우리 몸에 해독시키는 기관들의 기능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면역력의 저하를 잘 볼 수 있는 피부의 병변 같은 경우에는 헤르페스, 포진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자주 생긴다든지 아니면 대상포진이 자주 생깁니다. 특히 수포성 발진이 생겼는데 파스를 잘못 붙여서 그런 거 아닌지 이거 두더지인지 알고 이렇게 방치했다가 나중에 신경통이 점점 심해지니까 오셔가지고 대상포진을 뒤늦게 진단받으시는 분들이 많고요. 3달 만에 다시 또 대상포진이 재발을 해서 대상포진이 이렇게 자주 재발할 리가 없다. 그래서 치료할 시기를 놓치고 조금 늦게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헤르페스 이제 포진이 굉장히 자주 이제 재발하거나 대상포진이 아주 짧은 기간에 발생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다 보니까 면역력의 저하 자체가 굉장히 강검해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진료실에서 다양한 환자분들을 만나보면서 경험한 면역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피부 증상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증상들이 다 있다고 해서 면역력의 저하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증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의 신체 기능을 떨어뜨리고 질병을 일으킬 위험성을 더 높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피부 증상들이 자주 발생하고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 자신의 면역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고 혈관 면역, 장 면역, 호흡기 면역, 면역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역력을 정상화시키는 생활요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면역력이 제대로 우리 몸을 지켜줘야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면역력 잘 지키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행복한 하루, 유쾌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